정준하 씨는 대한민국의 방송인이며 코미디언, 배우입니다.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해피투게더 프렌즈에 출연했을 때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하루에 2~3명의 여학생들이 정준하 집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영화배우였다고 하죠. 중고등학교 시절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어머니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 당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던 교사에 따르면 못해도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꽤나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수를 하고 3수 그리고 4수까지 했는데도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등등 별의별 일들을 다 했던 듯하지만 다행히 포장마차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소소하게 승승장구를 하던 중 어찌어찌하여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청 사람들의 스태프로 일하다가 기획사에서 매니저 자리 제의가 들어와서 매니저가 되었답니다. 당시엔 전담 연예인이 룰라였고, 룰라의 데뷔 직전까지 그 회사에 있다가 한 신생 기획사에서 실장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휘재가 소속된 곳이었죠. 그 회사는 사실 사장과 정준하, 격리 직원뿐인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럼에도 실장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정준하 본인이 방송국 스태프 시절 막내로 고생했던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직감뿐이라고 해도 실장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휘재가 군입대를 하면서 매니저를 그만두고 전업 연기자로 나서서 특채 MBC 개그맨이 되는데, 때문에 근근히 이휘재 매니저로 낙하산 타고 들어왔다라면서 박명수 같은 공채 개그맨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니저 중에 재밌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MBC 테마극장 제작진의 건의로 테마극장에 고정 출연하게 됩니다. 여러 작품 속에 카메오로 아름아름 출연하는데 이게 인기를 끌면서 상당한 양의 팬레터가 오고 집 앞에서 팬들이 기다리는데, 이때부터 연예인급의 큰 인기를 끌어 방송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역할이 매번 바뀌는 연기자라는 직업이 상당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 덕택에 무도 멤버들 중에서는 연기 경험이 많은 멤버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금도 연기 관련 기획을 하면 제일 돋보이고, 심지어 목소리 연기까지 잘하는 걸 봐서는 연기의 구분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의 명화 특집에서 1인 2역을 했을 때 완벽한 목소리 나누기를 선보이고, 또한 뮤지컬 출연이 잦은 것도 어쩌면 이러한 본인 취향의 연장선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애니메이션 성우도 하는데, 애니메이션 경우 비성우 더빙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편이지만 정준하의 경우 비성우 더빙이라는 비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디즈니 주먹왕 랄프 주연 캐스팅 역시 디즈니사 측에서 오디션에 참가한 정준하를 직접 발탁한 것입니다. 디즈니는 알다시피 자사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 해외 더빙 시에도 더빙 성우를 철저하게 뽑기로 유명한데, 심지어 유재석조차도 꿀벌 대소동 더빙을 했을 때 정준하만큼 전극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기용을 했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유재석이 한창 개그맨으로 성장하던 시절의 계기판은 개그보다도 연극성을 더 중시해오던 시절이었죠. 이마룡이나 이창훈 등 원로 개그맨들이 전극 연기로 많이 빠질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죠. 어쨌든 그냥저냥 이름만 알려진 수준이었던 정준하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2003년 코미디하우스의 한 코너였던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바보 연기로 정준하는 단숨에 스타에 오릅니다. 이 코너가 얼마나 흥했었냐면 그 당시 톱스타들이 매회 자청해서 노브레인 서바이버에 출연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잘나가는 코너에서 일어나는 톱스타의 우정 출연이 10년 전에 정준하의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준하의 연예계 제1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짧은 리즈 시절은 장길산 출연을 결정하며 제작진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코너에서 하차하며 공지구를 찍어버립니다. 장길산에서 장길산의 친구 역으로 출연하여 드라마 극초반부터 최종화까지 꾸준히 출연하였으나 드라마가 시청률 부진으로 조기 종영되고 맙니다. 이후 가문의 영광 같은 코미디 영화에서 조연 혹은 카메오로 주로 출연하게 되며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서는 나름 비중 있는 역까지 합니다. 정준하를 두고 무한도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무모한도전 시기에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유재석의 권유로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부터 그대로 고정으로 눌러앉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그만두겠다고 몇 번 변덕을 부렸는데 그때마다 유재석이 열심히 설득해서 겨우 하차를 막았다고 합니다. 무한도전 제1기인 무모한도전 당시 게스트로 출연해서 뜨거운 우동을 1분 안에 먹는 도전이 있었는데 펄펄 끓는 우동을 13초 만에 다 먹어치웠고, 남들은 뜨거워서 손도 못 대고 그나마 잘 먹는 유재석의 경우 1분 동안 면만 겨우 먹었을 정도였는데 그걸 후루룩 마시고는 배고프니까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우동을 아예 마시면서 첫 번째 도전 기록을 1초 단축합니다. 이때 식신이란 별명을 얻었고, 훗날 무한도전 50회 특집에서 국수 50그릇을 5분 내에 다 먹어치워서 아예 식신 이미지가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1번 특집 때 유재석이 할 거 없으면 준하 형이 만두라도 먹어야 한다 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아마 태호 PD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넘어간 것 같은데,
정준하는 일전에 KBS에서 방송되었던 한중인 삼국지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리포터로 취재를 갔다가 일본의 한 유명 만두집에서 다 먹으면 공짜로 주는 전보만두를 순식간에 해치워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1시간 제한인데 40여 분 만에 한 입 남기고 다 먹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입을 제한시간 3분 전에야 간신히 넘깁니다. 너무 느끼해서 도저히 넘어가질 않았다고 하는데, 연예인이라는 소리에 한번 맛이나 보라고 가져다줬던 음식점 주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진짜 연예인 맞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식신 정준하도 이 만두를 먹고 나서 뻗었는데, 참고로 이 만두 한 개의 무게는 2.6kg이며 정가는 9,600엔, 대략 1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 2007년 기준 지금껏 9명 성공했다는데 그중 하나가 정준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짜장면 빨리 먹는 기인이 TV에 나왔는데 이긴 적도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데 보통 5초, 곱빼기는 8초 정도고, 유재석의 표현을 빌리면 면류는 입에 대기만 해도 목 속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합니다. 노르팍도사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강호동과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속도로 승리를 합니다. 게다가 세계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듯 보이는데, 사이판 세계 음식 축제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에서 3등을 거머쥔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 초기에는 박명수에 의해 3인자 컨셉이었는데, 박명수가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말하다 불현듯 정준하를 3인자라고 지칭한 게 발단이었고, 물론 당시 바보 이미지에만 올인하던 그의 성격답게 이게 딱히 고정 컨셉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고, 잊을만 하면 박명수가 다시 3인자 드립을 쳐줍니다. 사실 실제 3인자를 논하자면 당시 정준하보다 활약상이 훨씬 두드러지는 노홍철 하하였고, 물론 프로그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1인자는 유재석. 다만 3인자라는 게 세 번째로 활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 서열이 세 번째인 사람이라면 말은 됩니다. 나이가 깡패인 한국 사회의 특성상 정준하처럼 나이 많은 멤버는 무시하기 힘들고, 실제로 무한도전 서열 역시 유재석을 제외하면 나이 순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회상 비디오에서도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하하, 노홍철 순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3일 방송으로 박명수에 의해 겉쩌리짱이란 뜻으로 쩌리짱이라는 캐릭터를 얻었는데, 이게 반응이 꽤 괜찮아서 그 뒤로 쩌리짱으로 활동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정말 말만 하면 뻥뻥 터지는 수준으로 간만에 분위기를 탔지만 김치전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래도 이후 정총문화, 하와수, 레슬링 특집, 그리고 TV전쟁에서는 몇 년 동안 노홍철에게 이용당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타겟인 노홍철도 잡는 대업을 이루고, 사실 꼬리잡기 특집에서 노홍철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주식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한도전이 여기까지 오는데 밑거름을 들기에는 충분히 이바지했죠. 밀라노 도전 특집 때는 노홍철과 함께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멤버로 반응이 오면서 몸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이 들어 하는 다이어트, 그것도 급속도로 하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줍니다. 이걸 멤버들이 보고 나서는 형 나이 들어 하는 다이어트 힘드니까 조심해 같은 걱정과 격려를 할 줄 알았더니, 앞장서서 얼굴이 녹아내리네, 살이 줄줄 흐르네 하며 놀려대고, 저리가 좀 보기 싫다며 피해서 서운했다고 토로합니다. 그렇게 정촌농, 정용암, 아들은 정로아 아빠는 정로아, 정준 할아버지 등 그 당시 별명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전자둔의 정총무 사건을 분기점으로 삼아 이젠 바보 캐릭터라는 이미지보다는 본인 애드립이 떨어지는 걸 역이용해서 다른 멤버가 애드립을 치는 목표물이 되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샌드백 정도의 캐릭터가 됩니다. 이유는 300회 특집 때 본인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며 100회 특집을 보다가 중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100회 특집 때 자신이 정말로 꼴보기 싫은 모습이고, 자신이 정말로 박명수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창피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무한도전 스태프들도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을 고르라고 하자 100% 정준하를 선택하죠. 현재는 무한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한 다른 프로그램의 섭외가 계속될 텐데, 이제는 무도 말고 다른 데서도 자리를 잡아야 될 듯 합니다. 울사친이었습니다.